안녕하십니까.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증시를 매주 현장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지난주 베트남 증시를 총 정리를 하고 또 이번 주 베트남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3월을 기다리고 있죠. 3월 증시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베트남 법인 현지 연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도 또 변함없이 베트남 법인의 주식운용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준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증시는 월요일 출발이 그렇게 썩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에서 워낙 그 PC 발표가 있은 후에 약간 긴축 우려 때문에 또 장이 좀 흔들렸고, 한국장도 고스란히 코스피가 그 오전장은 약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베트남 증시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부담스러운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노바랜드 부분의 영향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보합으로 출발한 베트남 호치민 증시는 장 초반에 약보합권 등락을 보였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노바랜드 경우에 역시 장과 비슷하게 장 초반에 약보합권에 있었지만 지금 약 4%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 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주, 은행, 그리고 증권주들이 같이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장을 밀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또 전 세계 증시와 동조화돼서 지금 주 초반은 약간 약세 흐름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지난주 한 주 베트남 증시가 어땠는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베트남 증시는 호치민 증권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약 1.9% 정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2.58%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음,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약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화요일부터 노버랜드발 악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증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락했고, 월요일날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매 요일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하루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2월 20일 월요일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치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께서 7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관련자들과 회의를 진행했고요. 이는 시장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7개 프로젝트 중에서 언급되었던 노바랜드 프로젝트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대만계 ETF인 푸본 ETF가 추가로 약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 설정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시장에 쫙 퍼지면서 장 마감 약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푸본 ETF 경우는 2월 중순 기준으로 설정액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9,700억 원 정도 굉장히 네, 큰 규모인데요. 추가 설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1조 원이 넘어가는 대규모 ETF가 됩니다. 음, 그리고 화요일에는 노바랜드 채권 만기 상환 지연 소식이 시장에 퍼졌지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악재가 알려진 수준으로 반응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22일 수요일에는 전날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발표 내용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회사채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연체된 54개 채권 발행사 목록을 거래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네, 목록에는 작년에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제 호치민시의 이제 부동산 강남개발이라고 이제 일명 음, 이끌어지는 뚜띠엠 건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건설 쪽에 문제가 발생됐던 이제 반티팝을 포함해서 노바랜드 그리고 흥티엠 등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시끄럽게 채권 상환이 어렵다고 알려졌던 회사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시장에 크게 하락 영향을
2.58%가량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약간 시청 참여자들 분께서 시청자들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미 관련 내용이 시장에 알려졌지만 이거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식 발표로 사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더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쇄적인 부도 사태 그리고 은행 NPL 우려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뭐 S&P 500, 뭐 나스닥 이런 대부분 다 지난주 한 주 동안 3%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뭐 큰 이슈들이 계속 연달아 터짐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를 1에서 2% 정도 사이에 마감했다는 거는 사실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 후반쯤이었죠. 아마 그 베트남 증시의 이제 대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뭔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좀 그 찝어서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실적들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엇갈리는 모습인데 시장 네, 참여들은 일단 실적보다는 네, 두 가지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노바랜드였고요. 두 네, 번째가 이제 실적 부분이 호합학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노바랜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2주 연속 노바랜드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노바랜드가 왜 문제인지 좀 자세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랜드는 지난 그 2월 12일 날 채권이 만기돼서 2월 13일 날 그 만기 도래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금액은 하나로 약 5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바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약 473% 정도로 음, 그 다른 뭐 산업재 섹터 내 건설 부동산들 개발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기 다 발표가 안 돼가지고 3분기 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165%라는 점에서 473% 정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이 안 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채권 전체적으로 노바랜드 채권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은행 부분인데요. 이제 상환이 안 된 채권들을 뭐 중개한 은행 증권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일이 그 만기가 지나고 5일이 지난 2월 18일까지 노바랜드에게 지불 기한을 연기했지만 회사가 상환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불 의무 위반을 확정했습니다. 음, 우리나라와 다르게 베트남에서 이런 경우 바로 부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통상 채권자들이 이게 기간이 지나게 되면 3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고 회사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불량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까지 뭐 NPL 정도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수정하게 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디그리 65라고 시행령 우리나라 표현으로 시행령 65 규정인데 이 부분이 조만간 확정될 경우에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서 약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예 조건 등이 좀 더 까다롭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예하면서 해결되는 긍정적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냥 두 가지 부정적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그 다른 채권들 역시 노바랜드 회사 측이 그 노바랜드가 발행한 이번 만기가 도래했던 채권들 말고도 다른 채권들 노바랜드 채권들 역시 채권자들이 회사 측에다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노바랜드가 상환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노바랜드가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부도 처리가 된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NPL들의 충당금 부담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지난주부터 보인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좀 두면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 긍정적 시나리오가 지속될지 여부는 시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사태를 수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가 우량 자산 매각에 아쉬움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너나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네. 팔기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빠르게 불량 자산을 매각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노바랜드하고 그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바랜드를 첫 네, 번째, 예, 잘 정리를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두 번째 호아팟 그룹 실적 관련한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나라 분들도 뭐 계속 많이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베트남 대표 철강 회사인 호아팟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 화학박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에 올해 실적 목표,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낮은 수준이라서 시장 참여들이 좀 놀랐습니다. 즉 회사가 올해 실적을 많이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 발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올해 매출은 약 150조 동, 그리고 순이익은 약 8조 동 정도로 지난해보다 한 약 5%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이에 대해서 메이뱅크 키넥 베트남 증권사에서는 매출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약 25% 높은 반면 순이익은 42% 정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화학화 철강의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맹 증권에서는 부정적인 면과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모두 언급을 좀 해줬었는데 우선 부정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철강 첫 번째로 이게 철강 생산을 위한 투입 단가가 평균 판매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첫 번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철강 수요가 베트남 내에서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철강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는 것보다 현재 가격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주택 건설 계획, 즉 2030년까지 120만 호 건설을 목표로 본다면 따진다 그러면 매년 약 17만 호 정도가 건설됨에 따라서 이는 건축용 철강 수요 확대의 중요한 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호아팟 그룹 이러면 이제 철강 기업이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포스코나 뭐 동국제강 이렇게 생각을 비슷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뭐 원래는 동국대학강 수준의 이제 제스설소였는데 이게 이제 고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처럼 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또 같습니다. 매출이 150조 동 맞으시죠? 그러면 한국 예, 원화로는 한 맞습니다. 8조 원 정도? 네, 매출 예, 기준은 그 정도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 대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한국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관심 있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지난 시장 정리는 잘 좋은데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시겠죠,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뭐 3월 이제 3월 달이 접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요 뭐 증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후에 이제 증시 전망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베트남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인 사이공 증권, 그리고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SSI 증권으로 불리는데 이 증권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SI 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바랜드발 회사채 부도 사태가 단기로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부동산 섹터와 은행주들은 디폴트에 관련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 뭐 상주 현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낮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매도 상황도 살펴볼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조금 밝은 전망이 있을 때까지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을 통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차트가 마지막에 안 들어가게요. 구도로만 좀 설명을 아, 네, 해드리도록 네. 구도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좀 연말이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28일 화요일 오전에는
2월 베트남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같은 날 회의가 있는데 베트남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다시 한번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의 결과가 또 지금까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몇 번, 두 번 정도 쓰다 보니까 회의에 네. 대한 기대 심리는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아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들이 바라볼 것 같고요. 또 3월 1일 수요일에는 오전에는 구매율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발표될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베트남 내 주요 이슈가 많은 만큼 변동성도 지난주만큼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이제 한국은 수요일이 이제 3.1절 휴일인데요. 휴일 직전에 화요일 날 예정돼 있는 이제 중앙은행과 또 부동산 관련 기업들 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왜냐면 제가 봐도 최근에는 다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관련 기업들 이슈 때문에 증시가 이제 일희일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마 베트남 증시도 좀 변동폭이 있겠지요. 좀 변동성이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저희가 한국의 2017년, 18년에 베트남 투자가 굉장히 열풍이었을 때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가 베트남 증시를 뭐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대만, 앞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이나 태국 으로부터 오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에 따라서 조금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좀 증시에 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썰물처럼 좀 나가면서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도 조금 한번 베트남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시간 내주셔서 또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한번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